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7일 모인 네 번째 기사 1471년 명성화 7년 종성부사 변정이 대전을 강하다가 통하지 못하니 도승지 정효상이 아뢰기를 변정이 일찍이 본도 수계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으니 비록 대전에 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도의 수령에 임명할 만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강하는데도 또한 통하지 못하는데 어찌 능히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를 바꾸어서 임명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7일 무인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7일 무인 6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사헌부에서 상피할 처지에 있는 여자를 서로 관통한 자를 바야흐로 주문하고 있는데 충찬이 매준이 남부의 호현방 관령 김미의 집에 이르러 조 목사의 사건을 잘 도모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였더니 반드시 그 정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추국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이에 앞서 사헌부에서 남부의 호연방에서 사족인으로서 그 누이를 간음한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본방의 관령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고하게 하였는데 관령 김미가 고하기를 충찬이 매준이 일찍이 하루에 4차례나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기를 목사 조지당의 사건을 잘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헌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7일 무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8일 기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8일 기묘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8일 기묘 세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이철견이 하직 인사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8일 기묘 네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남윤종이 와서 아뢰기를 김정광은 장우의 죄를 범한 몸이니 마땅히 전형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다만 변방지방에 유배시킨 것은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무거운 처사입니다. 지금 또 평양에 가까운 땅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미 옮겼으니 어찌 다시 멀리 유배시키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8일 기묘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8일 기묘 6번째 기사 광릉 능위의 사토가 무너지니 임금이 명하여 향호원, 안효례, 남측 등을 파직시키고 어세공을 일작업 강등시켰으니 모두 일찍이 산능의 역사를 감독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이었다. 사토는 무등의 봉우리를 덮은 흙을 말한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8일 기묘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9일 경진 첫번째 기사 형조 정랑 박치가 와서 아뢰기를 정귀선이라는 자가 강도질을 하다가 당뇨와 같이 남양부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본조에 잡혀와서 고하기를 내가 비밀리 여쭐 일이 있으니 청컨대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게 하여 주소서 하므로 당선관이 그의 말과 같이 하고 그에게 물으니 정귀선이 말하기를 남양에 같이 갇힌 적인 연수가 부도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갇힌 이 석탄의 갑사 박약운두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옥졸이 함께 들었으며 내가 서울로 올라오던 날에 위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서울에 도착하면 이 말을 마땅히 고하여야 할 터이니 너희가 마땅히 정윤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반드시 정귀선이 자기의 죄를 면해보려는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상에 관계되는 말이므로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연수 등을 잡아서 공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9일 경진 두번째 기사 원상 헌명회가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지금 상피할 여자를 간통한 자를 국문하는데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니 청컨대 대간으로 하여금 국문하는데 참여하게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0일 신사 첫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박시영이 병이 있으니 경영관 노릇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받고 임명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부제하 김지경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박시형이 지난 병자는의 병을 얻었으나 곧 나은 지가 지금 16년이나 되었는데 만약 병이 심하여 고치지 못하였다면 신등이 마땅히 먼저 파면하기를 청하였을 것이요 어찌 관원에 아뢰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박시영은 재행이 있으니 청컨대 받고 임명하지 마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간원에서 그가 병이 있으므로 경연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를 파면하도록 하였다. 지금 이미 병이 나았다 하니 받고 임명하지 말라 하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정부시에서 아뢰기를 옥산군 제가 광릉의 감력제주로서 쌓는 일을 뜻을 기울여서 감독하지 아니하여 사도가 무너지게 되었으니 청컨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니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 관찰 김영서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백정연수와 이석탄의 박야군 등을 잡아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원상 한 명의 김국관과 승지에게 명하여 같이 공문하게 하였다. 연수가 즉시 승복하니 곧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 김교와 경상도 관찰사 500창이 하직 인사를 하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고성의 죄수인 산호 천만이 도망 중에 있는 공중과 더불어 진주 백성 정효의 집을 위협하여 강도질을 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하고 신천의 죄수인 양인 신원 신보가 도망 중에 있는 송구지와 더불어 이동을 모살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3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을 끝마치니 시독관 김유가 아뢰기를 황해도 강원도 영안도 평안도 등은 금년에 마땅히 양전을 해야 하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지난해의 가뭄이 너무 심하여 백성들이 이미 식량이 모자랐는데 금년 가을의 농사도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순찰사를 보내어 종사관, 경차관을 데리고 간다면 가는 곳마다 소요 쓰러워져서 그 배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또 평안도는 사신이 왕래하는 땅이고 영안도는 난리를 겪은 뒤로는 백성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두 도에서 양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잠깐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원상에게 묻기를 양전하면 과연 배단이 있겠는가 하자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우선 여러 가지 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가을을 기다려 풍년과 흉년의 여부를 보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4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영안도에 양전하는 편부를 여러 원상과 전제소 제조에게 의논하라 하니 신석주가 의논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이 신년마다 양전을 다시 한다고 하였고
또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거두는 것은 여러 도마다 제도가 달라서 그 법을 한으로 통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한도의 인심이 비록 혹시라도 안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다른 도와 함께 일시양전에 다시 하여야 하니 해당 조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여서 4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동시로 11권 성종 2년 7월 14일 을류 4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기ద్వా리야서 아래기를 감찰 민오의 조부인 민무질이 태종조의 불충의 주애로서 죽음을 당하였는데 지금 그 자손이 비록 배웠을 길에 허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헌부의 관직을 제수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받고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4일 을류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5일 병술 1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5일 병술 2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5일 병술 3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6일 정해 1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6일 정해 2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김계형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6일 정해 3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전옥서의 주의수인 소격서의 종직은 오을미가 잠은 군기시의 녹비의를 도둑질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하고 흥해의 죄수인 백정 박오을미가 산호 양봉과 더불어 소를 도살한 죄는 박오을미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하고 그 처자는 수교에 의하여 변방국을 노비로 영속시키는 데 해당하며 양봉은 장 100대 이후 삼천리와 자자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6일 정해 4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6일 정해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7일 무자한 1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7일 무자한 2번째 기사 조디당의 자손과 그 누이 조효번의 처 조씨의 자손들이 상언하여 사건을 스스로 밝히겠다고 청하니 임금이 위관, 승지, 대간에게 명하여 같이 이를 공문하게 하였다. 조지당의 조카 조기손의 말이 조지당을 공격하게 되자 임금이 명하여 조지당을 의금부에 하옥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7일 무자한 3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7일 무자한 4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귀달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듣건대 이 한이 상주의 본가에 숨어 있다고 하므로 본도에 이 문화에 압송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한이 행적을 숨기고 서울에 올라와서 마치 스스로 현신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하여 붙어서 살던 곳과 도망하여 있을 때 상언하여 원정공신에 참여하기를 요구한 사건을 신문하게 되면 모두 그 정상을 털어놓지 아니합니다. 조정을 경멸함이 너무 심하니 청컨대 그를 가두고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옳다 하였다. 현씨는 죄인이 관가에 자수하고 직접 출두하는 것이다. 원정공신은 공신을 봉할 때 등급안을 들지 못하는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칭호이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7일 무자한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8일 개축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8일 개축 2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8일 개축 3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첨절제사 이중결은 찰방 신복담이 도적에게 당하다가 상해를 입는 것을 보고도 힘써 구원해 주지 않고 물러나서 도망한 죄는 유래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다만 직천만을 거두게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8일 기축 4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7월 18일 기축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추정조에 종친과 논노관의 실직 2품 이상은 그 3대를 추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보다 앞서는
비록 실직을 수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품 이상의 관직을 겸임하는 자는 모조리 다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전이 반감된 뒤에 겸직하는 사람의 조상도 또한 모두 전과 마찬가지로 추정하니 심히 불편합니다. 대전이 행용된 뒤로 착오하여 추정한 사람은 청컨대 모두 고쳐서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8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주아리 공신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8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장서원, 장원, 김보경 등 4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상주의 죄수인 양인 박순지가 정윤례의 말을 도둑질한 뒤에는 박순지는 대전에 의하여서 교대시에 해당하고 그 처자는 수교에 의하여 극변의 관노비로 영속시키며 전노의 죄수인 양인 광진도라는 자가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하며 창녕의 죄수인 백정성단이 산호 막동 이송과 더불어 공명로 박금은동의 등의 집의 소를 도둑질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성단은 교대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수교에 의하여 극변의 관노비로 영속시키고 막동 이송은 장 100대 이후 삼천리와 자자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1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1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조 종원구랑 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급제 이한이 지금 전일에 도망하여 붙어서 살던 곳을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으니 청컨대 고형을 가하여 신문하게 하소서. 그 장인 김국광은 국가에서 원종공신을 의논하여 녹훈할 줄 알고 이한의 아들 이정으로 하여금 상언하여 그 공을 녹훈하고 죄를 면제하여 주기를 청하게 하였으며 김국광이 재상의 자리에 있는 몸으로서 능히 집안의 자제를 바로 거느리지 못하여 이 한으로 하여금 장죄를 범하고 도망하여 숨게 하였다가 번번스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묘하게 이를 말하게 하여 상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재상의 채모를 잃었으니 청컨대 아울러 그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오직 전에 추국한 것에 의하여 이 한의 죄를 정하게 하고 김국광은 국문하지 말게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2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는 동반 서반의 전함 3품 이하는 모두 정병에 소속시켜서 귀천의 구분이 없는 듯 하였는데 다시 충순 위를 설치하여 동반 6품 이상과 서반 4품 이상과 문과 무가와 생원 진사와 유음 자손을 이에 속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관사의 서리 가운데 상관 유품으로 거관한 자와 취라치 태평소 가운데 상관 사품으로 거관한 자 등 이와 같은 잡류를 본계를 논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상관의 예의에 따라서
모두 입속하도록 허락하니 법을 세운 본의가 매우 아니며 또 제색 군사 가운데 산관 사품인 자는 무거운 역사를 피하고 가벼운 역사를 하려고 대개 이에 많이 투숙하므로 이로 인하여 군사의 정원이 넉넉지 못하니 더욱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문과 무과 출신 생원 진사와 유엄 자손과 동반 육품 이상과 서반 사품 이상 가운데 일찍이 실직의 현관을 역임한 자가 입속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2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2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는 명령을 내리기를 초범 절도는 단근하라고 하되 다만 그 치푼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관과 외관이 이를 봉행하는 데 어두웠으니 청컨대 건물로는 절도를 범한 자는 왼쪽 다리의 복사뼈 힘줄을 길이 한치 5푼 정도로 잘라내게 하되 주첩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근은 절도를 3번 이상 범한 자에게 손의 힘줄을 끊는 형벌이다. 11대 중종 때 폐지되었다. 주첩은 곡척의 6치 6푼이 한자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2일 개사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3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3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윤계겸을 가정대부 호조 참판으로 한치 1을 가정대부 공조 참판으로 권감을 정헌대부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영흥대군 이염의 처 송씨에게 바친 집을 연경궁으로 고쳤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승정원 주석 김건희 병으로 죽으니 임금이 명하여 종이 60건과 쌀공 각각 2석을 지급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4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백정년수에 나는 한 주에는 대전에 의하여 참부대 시에 가산을 정몰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5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6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6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6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정헌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6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귀달 사관원 헌납 최한정이 와서 아뢰기를 대신이라는 자는 위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아래로 백사를 통할하니 그 말하는 것이 지극히 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국광은 능히 몸소 집안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여 그 자제로 하여금 연달아 장후의 죄를 범하게 하고서도 근래의 원상으로서 정원에 있으면서 이 한의 아들을 부추겨서 원정공신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상언을 올리게 하여 전의 죄를 면하라고 꾀하였으니 그 계획이 심히 교활하고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바르지 못한데 어찌 능히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백사를 통할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가대 빨리 원상에서 파면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김국광이 사유를 위하여 그 죄를 면하기를 구한 것은 인정 때문이었다. 또 이한이 김국광과 거처가 달랐으니 그 죄를 범한 것이 어찌 김국광이 잘 가르치지 못하여 그리 된 것이겠는가 하였다.
홍기달 등이 다시 아래기를 김국강이 일찍이 병조 판사가 되었을 때 그를 비방하는 자가 많았고 심지어 익명서를 보내어 그를 고소한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나쁜 점을 고치지 않고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하루라도 재상의 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광산군이 비방받은 사건은 만약 그때에 있어서 능히 핵실하지 못한다면 추론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소신 때문에 대신을 패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하였다. 홍기달 등이 다시 아뢰기를 김국강의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또 금일의 일로 인하여 측적하여 보면 전일의 한 짓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 대신을 대접하는 예로서 그럴듯합니다만 대신을 임명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이한이 처음 도망하였을 때 김국강이 알지 못한다고 아뢰었으니 그의 정직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신하된 좌의 죄로서는 정직하지 못한 것보다 큰 죄가 없으니 청컨대 재상의 자리에서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6일 정료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6일 정료 6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지금 조지당이 누이에게 난행하였다는 말은 일이 언미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만약 조사하여 밝히려 한다면 반드시 노복들에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요. 서로 용언하여 주는 법에 방해됨이 있으므로 다 조사에 구명하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누이를 난행한 죄에 연좌시키는 것도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가의 대적으로 이러한 비방의 말을 일으킨 것은 참으로 조지당의 가법이 엄하지 못하고 남녀가 본들이 없었던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니 그 직첩을 거두고 원방에 부처하여 길이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지당의 교방의 추문은 사람들의 입에 퍼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아비 주회가 집에 거처하는데도 법도가 없고 남녀가 뒤섞여 거처하여 밤낮이 구별이 없이 술을 마시고 서로 희롱하는 데서 비롯되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였다. 용언은 친속이 주인을 숨겨주는 일이다. 세종실록 제52권에 의하면 율문의 친속 상위 용은 조에 이르기를 무릇 동거하는 대공 이상의 친속 및 외조부모, 외손, 처부모 사위와 손부, 남편의 형제 및 형제의 아내가 죄가 있을 때 서로 숨겨주는 것을 용서하고 노비와 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숨겨주는 것은 모두 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6일 정료 7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영암도 관찰사 이계순이 사서 오경 통감을 하사하여 도회소의 유생들을 가르치도록 청하였었는데 이때 이를 임금이 명하여 아른바대로 하사하게 하고 또 소화, 초사, 유문, 고문, 진도 등의 책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6일 정료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7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7일 무술 두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7일 무술 세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한치영 등이 상소하기를 주와 이전 김국강은 본래 남에게 양보하는 덕이 부족한데 정사를 다스리는 재능이 조금 있다고 하여 갑자기 재상의 자리에 등용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것은 진실로 그의 분수가 아닙니다. 지난번 세조 예종조에 있어서 오랫동안 병권을 맡아보면서 잠은 무리가 있어 여러 번 언관의 탄핵을 받았고 심지어 방을 붙여서 그를 헛듣는 자까지도 있었으나 다행히 상상께서 포항하여 주시는 도량에 힘입어 너그레 용납하여 보존하였으니 요행이 아니겠습니까? 근년에 한 집안 안에서 동생 김정광이 장주를 범하였다가 먼 변방에 유배되었고 그 사이 이한이 잇따라 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만조의 훈신 가운데 장후의 죄를 범하는 관리가 모두 그 집안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한은 장후의 죄를 범함으로써 즉시 도망하여 숨었으니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이로써 죄를 주었습니다. 김국강은 정부의 대신으로 후 서로의 직임을 겸임하여 축기의 지위에 앉아서 몰래 구차스레 죄를 면하라고 꾀하여 날마다 기회를 엿보다가
나라에서 원정공신을 의논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계책을 이룰 수 있다고 다행스레 여겼습니다. 이리하여 그 아들 김약손을 시켜 이한의벼스를 역임한 곳을 서술하여 성상의 연애를 구하려고 상언하여 천총을 속였으니 그의 마음씀이 이와 같았고 그의 염치 없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등이 삼가 주서를 살펴보니 이르기를 태사태부태보는 곡 삼공이니 도리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여 엄령을 섭리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의정이 곧 그러한 관직인 것입니다. 인군의 덕의 잘잘못이나 정사의 좋고 나쁨이 관계되지 아니함이 없는데 그 덕이 인군의 덕을 좋게 보양할 만하지 못하고 그 재주가 좋게 엄령을 조섭하여 인군의 덕을 도와 정치를 성취할 만하지 못한 자는 인주가 벼슬을 헛되이 줄 수도 없는 것이며 인신이 그 자리에 굳차스레 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국강의 마음과 행동으로서 위로 인군의 덕을 보좌하고 아래로 백관을 바로잡으리라고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삼공에 그 알맞은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를 비워두고서 덕이 있는 자를 기다렸는데 하물며 성조에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등은 이 때문에 김국강을 정부에 두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노성한 대신을 골라서 정원에 두시고 모든 시행하는 바를 그들에게 자문하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바른 말을 들으시고 바른 일을 행하시려는 소위입니다. 김국광과 같이 하는 짓이 이와 같다면 전하께서 원상을 설치한 소위는 그 뜻이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신등은 이 때문에 김국광을 정원에 두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임하시는 초기에 먼저 경연을 여시고 영사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으로서 좌우에 모시고 강론에 이바지하도록 요망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이것은 대개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바른 의논을 들어서 덕업을 높이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김국관과 같이 그 마음씀이 이와 같다면 전하께서 비록 그를 따라서 바른 의논을 듣고 도덕에 이바지하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이 때문에 김국광을 경연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정사의 잘못과 사람을 쓰는 잘못은 오직 대간만이 할 수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말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의 모든 관사 여러 관부의 대소신하들이 김국광이 세상이 적당하다고 말할는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의 말은 독단적인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곧 공론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공의에 부응하신다면 조정에서 심히 다행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김국광의 전일의 일은 그때 핵실하지 않았는데 어찌 추하여 논할 수가 있겠는가. 또 이 한을 위하여 상언한 일은 작은 실수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대신을 진퇴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포황은 남의 더러운 점을 감싸주는 것이다. 후설은 승정원을 말한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7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전지중추부사 정책이 구장, 죽장 각각 한 개를 대왕 대비전에 바치고 능금 1합을 대전에 바치니 명하여 그를 후하게 괴양하게 하고 녹비 한 장을 하사하였다. 구장은 임금이 70세 이상 되는 높은 벼슬아치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지팡이이다. 손잡이 꼭대기에 비둘기 모양을 새기어 앉혔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7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8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8일 기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8일 기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맹자를 강하다가 대인이라는 자는 자기를 바로잡으면 사물이 바로잡혀지는 자이다라는 부분에 이르러 동지사 이승수가 말하기를 옛부터 인군이 누구인들 어진 사람을 얻어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한나라 당나라의 이래로 그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쓰다가 나라가 위험해지거나 멸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처음에 사람을 쓸 때 많이 주공, 소공에 비견된 인물들이었으나 끝내는 나라를 그르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주가 사육에 가리워져서 능히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 적당한 사람을 얻으려 한다면 인주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아 그
지기가 맑고 깨끗해진 다음이라야 능히 사람을 알 수가 있어서 능히 이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8일 기해한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 다른 도리가 없고 오직 그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충자를 옛사람들은 중심이라고 혼을 달았습니다. 만약 들끓 하나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이 아첨한다면 어찌 충성이라고 이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신이 속이는 짓을 하면 충성스럽지 못하게 되고 윗사람을 업신여기면 충성스럽지 못하게 되는데 충성이 혹시라도 한번 없어지면 신하의 도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하루라도 재상의 자리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김국광을 살펴보건대 세조조의 이술에 밝게 통달하였다고 하여 큰 그릇으로 쓰임을 당한 지 몇 년이 채 못되어 제보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지위의 높음이 지극한데 삼가고 신칙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복의 불식의 비난이 날로 더 높이 퍼졌습니다. 일찍이 간관에게 탄핵을 당하였으니 세조의 천지 같은 큰 도량을 힘입어서 그대로 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경이 어찌 혐의스러워하는가라고 하셨는데 이는 비록 그 재능을 아낀 까닭이나 또한 그 마음에 부끄럽게 여길 일인데도 김국광은 뉘우치지 아니하고 남의 말을 끄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국에 입주할 때에도 장사지들을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또 대간에게 탄핵을 당하였으나 성상께서 세조의 중신이라 하여 특별히 명하여 논지하지 말게 하시니 죄는 더욱 무거운데 더욱 면죄하여 준다면 김국광의 마음은 더욱더 스스로 광자하여질 것입니다. 바야흐로 사위 이한이 도망 중에 있을 때 성상께 말씀드리기를 이한이 섬에 여주의 내수사 종 집에 간 후에 곧 그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가 이한이 또 사유를 만나서 곧 죄를 면하니 또 성상께 말씀드리기를 지금 상주의 촌장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인이 사유를 위하여 숨긴다면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군부의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김국광이 어찌 이한이 간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간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지금 촌장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가 촌장에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한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다시 이한이 어린 아들을 시켜 틈을 타서 상사하게 하였는데 자신이 정원에 있는 몸으로서 연주를 타고 은혜를 바라면서 그가 교사한 짓을 되풀이하였으니 뜻을 가진 자로는 차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대저 자제를 위하여 언택을 구하는 것도 진시로 대신의 아름다운 일이 못 되는데 하물며 사위가 장주에 연좌된 것을 장인이 좋게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터인데 상서하도록 하여 언택을 간구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대간에서 논지하기를 청하는 날에 이르렀어도 그대로 그만스러운 얼굴로 뻔뻔스럽게 정원에 있으면서 방향무인하게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행동하였습니다. 처음에 죄를 인책하고 비염하지 아니하여 이미 대간을 능멸하였으며 또 조정을 능멸하였으니 논의가 여기에 이른다면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은 작은 일이 장차 커질 것을 알았고 조짐으로 보이던 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알았는데 지금 김국광이 속이는 짓을 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며 김국광이 윗사람을 업신여긴 것은 조짐으로 볼 정도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 커졌는데도 오히려 커지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조짐이 실대로 나타났는데도 오히려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신등은 고식적으로 베푸는 인정이 혹시라도 대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바로 하는 조짐을 혹시라도 막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극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신등이 자세하게 의견을 진술하여 마지 않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르건대 예단으로 김국광을 유사히 해부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김국광이 전일에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은 그를 몹시 원망하는 자가 혹시 무고하였을 것이다. 이 한을 위하여 상언한 사건은 이한이 전일에 원종의 공로가 있었는데 지금 죄를 받고 있어서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할까 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상언하게 하였으니 어찌 좋게 깊이 논하겠는가 하였다. 복의 불식은 대신이 청렴하지 못하여 나라의 복에 제사 그릇을 말한다. 더럽히는 것을 조롱하여 일컫는 말이다. 곧 대신이 청렴하지 못하고 탐묵한 것을 말한 것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8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좌의정 김국광이 상사에 스스로 변명하고 또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8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 헌납 최 한정이 와서 아뢰기를 조지당이 누이를 난행한 사건은 다만 가법이 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만 논하였으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조기손이 공초한 말에도 사건의 실마리가 이미 나타났고 매준의 말에도 또한 근거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 여겨지니 청와대 끝까지 공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전지하기를 전지한 말에 이미 말을 다하였으니 그것을 물러가서 살펴보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8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기달이 와서 아뢰기를 조지당이 누이를 난행한 사건은 큰 실마리가 이미 나타났으니 실정을 캐내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조지당 혼자 범한 바도 아니니 아울러 그 누이를 연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그 누이를 연좌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8일 기해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이었으나 백관들은 권정례로서 하전을 올렸다. 권정례는 조화 때에 임금이 나오지 않은 채 임기응변식으로만 거행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명하의 종친 제출 입품 이상과 입직한 위장을 선정전의 나무에서 공개하게 하였는데 숭의전 부사 왕순례가 이에 참여하였다. 또 임금이 권례 여러 관사와 입직한 군사들에게 수를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 헌납 최한정이 와서 조지당의 죄를 끝까지 다스리기를 청하고 또 아울러 그 누이를 연좌시키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좌의정 김국광이 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한치영 등이 상소하여 김국광을 재상의 자리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대정 가운데 수령을 역임하지 못한 자는 사품 이상의 품계에 오를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문관의 관원들은 모두 제예가 있는 문신을 골라 뽑아서 보충하여 임명하므로 만약 외방의 직임에 제수한다면 반드시 그 하급에 전념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승문원의 예에 의하여 비록 수령을 역임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근무 임기가 찬 자는 또한 품계를 더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김국광이 병권을 맡아본 이래로 권력을 끼고 사리를 추구하여 속이는 짓을 하고 윗사람을 저버리니 오로지 신등만이 이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이를 말합니다. 신등은 그를 수죄하기를 청합니다. 세조 조에 있어서도 이를 말하는 것이 김국광의 탐모한 정상을 두루 말하고 심지어 산예역의 조역을 배치하여 수중에 두려고 한다고 증거하기에 이르렀으나 세조께서 그 죄줄 만한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곧 그 재주를 아끼셔서 위로하고 타일렀던 것이니 이것이 그 첫째입니다. 예전께서 김국광의 허물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고서 세조에 빈천하시던 초기를 당하여 까닭없이 병권을 파하시고 곧 이르시기를 실제로는 그를 보존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둘째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렀어도 사이를 위하여 언택을 바랐는데 부자의 정으로 의당 그다지 많이 논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처음에 성상께서 말씀드리기를 이 한의 간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가 다시 말씀드리기를 지금 아무 곳에 있다고 하였으니 간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죄인을 도망시키려는 계책이요 지금 아무 곳에 있다고 한 것은 언택을 간구하는 꾀입니다.
그러한 속이는 꾀와 교묘한 계책은 사인이라면 행하지 못할 일인데 대신 재상이라고 하는 자가 이를 행한다는 말입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불가한데 하물며 임금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 셋째입니다. 대저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요 나라의 기강이니 이목을 잠시라도 가리울 수 없으며 기강을 잠시라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신이 그에 대한 말을 들으면 전도하여 관부에서 떠나며 장신이 그에 대한 말을 들으면 낭패하여 갑옷을 벗는데 이는 대간을 무소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법을 무소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존중되면 나라가 존속되고 법이 폐지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니 어찌 법을 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김국광이 그를 올려 해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황공하여 사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다시 익명설을 던진 유를 끌어다가 스스로 변명하였으니 이는 율문에 의거하여 언권을 공갈해서 연좌되지 않으려고 하는 계책입니다. 신등이 전에 그를 방량 무인하고 대간을 능멸하고 조정을 능멸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그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잘못으로도 좋게 죄의 연좌시킬 수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잘못을 헤아릴 것까지 있겠습니까? 신등은 이 사람을 속이는 풍조가 후래의 패단을 점차로 이루어 그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의 상주를 윤허하시어 유사히 회부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명하신다면 그것이 국법에 있어서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홍구의 신하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다면 빨리 파직하도록 명하여 그로 하여금 대문을 닫고 허물을 생각하게 하여 후일에 목숨을 보전할 도리를 강구하게 한다면 국가에 애써 심히 다행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김국광의 사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위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인정상 면하기 어려운 것인데 어찌 깊이 논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헌납 최한정이 아뢰기를 김국광은 비록 죄를 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컨대 즉시 재상의 자리에서 파직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하는 전에 사부였으니 원정 공신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죄를 받고 있어 참여할 수가 없을까? 두려워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상언하게 하였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수죄는 죄를 저지른 행위를 덜수어 열거함이다. 빈천은 임금이 죽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전도는 낭패하여 쓰러집니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3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3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여 김국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3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무는 통구의 주자 사직단설에 예감은 제단을 북쪽 임방으로 한다 하고 그 주에 예감이 제단의 임방에 있다는 것은 바로 북쪽 토담 안의 양쪽 제단가에 각각 중앙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직단을 보고 내 양쪽 제단의 북쪽 토담 문 밖의 서북쪽 모퉁이에 구덩이를 파고 옛날 제도가 아닙니다. 청컨대 고제에 의하여 북쪽 토담 안의 제단가에다가 고쳐 설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감은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충문을 묻는 구덩이이다. 임방은 북쪽을 말한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3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3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의 행차나 여러 포구에서 외인과 무역할 때 금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미 규정한 법령이 있다. 그러나 이를 봉행하는데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어 간혹 주의를 범하는 자가 있으니 다시 검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3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평조에서 가을철 강물을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명하 이를 정지시켰다.
원상 한 명의 윤자운이 대왕대비에게 아뢰기를 영릉에 참배하고 환가할 때 군사들에게 훈련 삼아서 잠시 강구를 행하여도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주상께서 비록 권도에 따라 즉시 길복을 입었으나 3년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여 친히 강무에 임하는 것이 마음이 미안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지시킨 것이니 다시 청하기가 어렵겠도다 하고 또 전지하기를 금년이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지난해의 흉년이 너무나 심하였으니 양전을 반드시 급급하게 할 것이 없고 아직은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어떠하겠는가 하니 한 명의 등이 말하기를 지극히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도에서 연분의 등급을 아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연분은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해서 하하까지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세종 28년 1446년부터 실시하였다. 연분 9등급을 말한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4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7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서방의 유승이 남도의 천변성에서 나와 허승의 궤도로 들어갔는데 그 모양이 사발과 같고 빛깔이 붉고 희었으며 꼬리의 길이가 한 장 정도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직제를 지냈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들의 할애를 받고 중회에 반사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내가 과매한 몸으로서 외람되게 대통을 이어받아 백신의 주인이 되니 마음을 조심하여 삼가고 두려워하며 두루 사전을 거행하여 허물이 없기를 바라노라. 이에 성화 7년 8월 초 8일에 친히 사직의 제사 지내고 이어서 성대한 예를 이루어 오랫동안 하늘의 아름다움에 짝하니 마땅히 환한의 큰 사언을 미루어서 신민들과 함께 경사를 같이 하려 한다. 이달 초 8일 새벽녘 이전부터 모반 대역 모반과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매한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모고 살인, 고독, 연매와 다만 강간, 강도, 강상이 관계되는 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주겠다 하였다. 아헌관 이하 여러 집사자 가운데 자궁인 자에게는 말을 하사하고 자궁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한 자금씩 더 하게 하였다. 환하는 임금의 칙명을 말한다. 땀이 한 번 나오면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임금의 칙명도 한 번 내려지면 거둘 수 없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엄복면을 행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8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주와 이정 김국강이 글을 올려 사직하는 임금이 내간 안충언에게 명하여 선운을 그 집에 하사고 유시하기를 경이 전일에 재차 사직하고 또 지금 굳이 사직하니 부득이 이를 따를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8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사복제 전제하여 사직제의 아헌관인 봉은 부원군 정창선과 종훈관인 우의정 한백륜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진패작주관인 참천관 이극배와 천조관인 진상군 강희맹과 전패작주관인 우참천 서거장과 예의사인 예조판서 김경광과 당산 짐레인 호조 참의 정침과 건신 도승지 정효상 좌승지 이승훈 우승지 신정 좌부승지 김순명 우부승지 유지 동부승지 심한과 집사관인 통례원 좌통례 윤효손 우통례 최호 장학원 정 고태정 예문관직 제학 김유 겸 성문은 참교 이지 군기시 정 박숙진 한승부 서윤 윤기반 장서원 별세 이석 돈영부 첨정 최정 군자감 첨정 최흔 장학원 부정 한한 통례원 봉래 김신농 찬의 이계신 사복시 부정 정숙에게 아마 각각 한 필씩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11권 성종 2년 8월 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1권 성종 2년 8월 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김국광이 와서 임금에게 선원을 하사한 것을 사언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성은을 입어 막중한 짐을 벗게 되니 신에게는 심히 다행한 일입니다. 빌건대 원상과 경연의 지금도 아울러 파하셔서 신의 지극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니 전지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9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9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북부 주부 정념 등 3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0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0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김국광을 대강 보국 숙록 대부 광상 부원군 겸 경영사로 이 승수를 자 헌대부 행 예조 판서로 삼았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기다리워서 아뢰기를 김국광을 재상의 자리에 파면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아직도 원상과 경영관의 자리를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경영관은 인군의 덕을 보양하는 하자는 것이요 원상은 국정을 모의하는 것인데 김국광이 그대로 겸임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김국광은 명확히 지적할 만한 잘못이 없다. 지금 그 재상의 자리를 파면하는 것은 대간의 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특별히 김국광이 굳이 사양하여 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홍기달이 다시 아뢰기를 이것은 모두 중요한 자리이니 마음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비록 되풀이하여 이를 말하더라도 나는 끝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뒤에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1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전제하기를 사직제의 집사자 가운데 자궁이 되지 못한 자에게도 또한 아마 한 필씩을 하사하고 품계를 더하지는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1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기다리와서 아뢰기를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노비 730여 구와 전에 그가 살던 전지 70여 개를 불사에 신납하고 장례원 헌승부에서 문군을 받고자 했는데 본부에서 이 소문을 듣고 그 문군을 취하여 상고하였더니 김수원이 집필하고 신윤보가 증인을 써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광평대군에게 자손이 있는데도 그 전지와 노비를 절에 신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니 청컨대 이를 금지시키소서. 김수원은 사리를 아는 재상으로서 노비를 받고 집필하여 문서를 만들었고 신윤보는 신씨의 오빠로서 다만 금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증인으로 썼으니 청컨대 이를 공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세상에서 불교에 혹하여 명복을 구하는 자가 어리석고 망령된 무리가 아니면 반드시 부호한 사람이었으니 심지어 귀척과 같은 집에서는 금은 불찰에 걸핏하면 거만의 비용을 허비하고 노비 토전도 또한 많이 신납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죽은 사람을 위하여 명복을 빌려는 것도 아니었다. 사념이 한번 싹트면 스스로 중지할 수 없으니 복을 구한다고 이름하면 더러운 소문이 뒤따라 퍼졌는데 이를 말한다면 통탄할 만한 일이다. 신지도 또한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을 면할 수가 없었다 하였다. 광평대군은 세종의 다섯 번째 자로서 이열을 말한다. 성종시록 11권 성종 2년 8월 12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8월 1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풍후주 일전 군수 친상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1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김국광이 와서 아뢰기를 헌부에서 신의 원상과 경연의 직임을 파하도록 청하였는데 신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니 빌건대 아울러 면제하여서 신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